이제 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록, 사용자 등록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가 실전인데요. 그렇다면은 수시 진학 지도 프로그램 활용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좋아져 있는지 활용을 직접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진학 지도를 누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양한 메뉴들이 보입니다. 이 메뉴들이 지금부터 상담할 때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학생 선택입니다. 학생 선택을 클릭하시면 학생이 1번, 2번 나와 있습니다. 옆에 선택 버튼이 보이죠? 1번을 선택하면은 1번 학생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2번을 선택하면은 2번 학생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물론 먼저 선택하고 가시는 게 가장 편하시겠지만 중간중간 메뉴를 활용하다가 2번으로 넘어가거나 1번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맨 위에 창 메뉴에 3학년 1반 1번이라는 이름과 함께 뜨고요. 마찬가지로 학생 선택을 바꿔주면은 그런 경우는 3학년 1반 2번이라는 또 내용이 뜨게 됩니다. 내가 학생 선택을 잘못했나 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학번과 이름 표시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바로 테스트 1번 학생, 3학년 1번 학생의 교과 성적과 교과 성적 그래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교과 학력평가 분석이라는 메뉴가 되고요.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넣었었던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학력평가 성적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각화해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체크박스를 해지하거나 체크함으로써 학생의 성적의 변화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이 1입니다. 아래쪽이 1이 아니라 위쪽이 1입니다. 왜냐하면 1이 좋은 거기 때문에 위쪽이 1이고요. 학생이 높낮이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교과 빼고 국영수사, 국영수과 혹은 전교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특정 과목들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회, 과학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파일은 사실 상담하실 때 가장 많이 상담하실 때 사용했던 부분이 바로 이 엑셀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엑셀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학생한테 인쇄해 줄 인쇄물이 뜨게 됩니다. 보시면은 교과 성적 그리고 학력별과 성적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에 나왔던 분석 자료가 그대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와 같이 학년초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학생들이 실제로 지원했었던 대략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내가 3.2인데 각 학교들의 전형별로 합격생들의 분포는 어느 정도였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수시를 지원할 때는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요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변수들, 즉 논술이라든지 비교과 같은 다른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 지원 가능 대학이 아니라 참고용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오면은 마지막 장에는 상담 자료 2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학생의 학력평가 분석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가 그래프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가 맞았던 100분위의 평균값, 즉 300을 전체로 한다면은 92.6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평균의 의미는 두 번의 시험의 평균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험마다 학년과 월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은 언제적 성적인지 알 수가 있고요. 최근 게 더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과거 건 계속 뒤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등록을 더 많이 하시면은 다른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의 성적이나 석차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한테 인쇄해서 보여주시면은 그런 경우 훨씬 더 효과적인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들어가서 학생이 왔을 때 제 성적이 어느 정도 돼요? 석차는 어느 정도 돼요? 학력평가 성적은 어느 정도 돼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메뉴가 바로 첫 번째 메뉴였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학력평가 성적 기준으로 해서 정시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수시 지원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저 6월만큼 맞으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혹은 정시에 이 정도 맞으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이 대학은 갈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을 제일 많이 합니다. 클릭해 주시면은요, 학생의 성적이 뜹니다. 이건 당연히 학력평가 성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두 가지의 학력평가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면은 맨 요 선택 화면, 바로 아래에 있는 화면이 6월 달에 본 시험의 나의 성적 화면입니다. 성적표에 나왔던 화면이고요. 이 옆에 있는 전년도 수능 성적 변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내가 100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있는 표점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나타내는 작년 수능호의 변환 점수가 됩니다. 즉, 작년에 있는 성적 분포를 그대로 따랐을 때 어떤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해보는 메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표준점수의 합이 여기 끝에 나와 있죠. 표준점수, 국수탐의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의 합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학들 중에서 어떤 대학들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요. 어떤 대학들은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점수와 100분위의 합들 혹은 탐구를 한 개 반영하느냐 아니면은 탐구를 두 개 반영에 따라서 점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석차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작년에 모았었던 자연계 한 4만 한 2천 명 정도, 그 다음에 인문계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5천 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의 나의 석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석차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오른쪽은 표준점수의 석차가 아니라 100분위의 석차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갈 수 있는 대학들을 검색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저는 단순히 어떤 대학에 갈 수 있어요가 아니라 저는 이 정도 성적으로 맞으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범위를 좀 넓혀본 다음에 검색을 눌러주시면은 학교들이 검색이 되고요. 여기는 다른 조건들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그 다음에 계열, 그 다음에 구는 정보는 없습니다. 만약에 좀 더 세밀한 검색이 필요하신다면 저는 그 중에서 서울만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서울을 클릭해 주시고 검색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열도 저는 자연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자연계를 클릭하고 전 남자예요 한다면 여대 제외를 클릭한 다음에 검색을 해주시면은 검색 결과가 밑에 나옵니다. 자, 참고점이 바로 작년 내 점수는 지금 표준 점수로는 371점이었죠. 작년에 표준 점수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참고점, 즉 사정점이 381점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차 마이너스 10점이 나고요. 이 마이너스 10점이라는 얘기는 10점이 모자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나온 것들이 작년 기준으로 환산 점수를 냈지만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학생의 지원 그리고 표준점수의 추이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100% 맞는다. 무조건 너는 이 대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의 대학 군들을 갈 수 있다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놀라셨을 텐데요. 보면이 나는 6월 달에 수학이 100분위가 92인데 여기는 왜 변환 성적에는 82가 나왔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100분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이 6월 성적의 100분위와 그 다음에 실제 수능에서 100분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가를 미리 통계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성적보다 조금 더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현재 성적을 유지했다가 아니라 현재 성적이 다른 학생들처럼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의 성적을 만들어 놓은 변환 점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선생님 저 이 대학들을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엑셀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역시 엑셀에서 학교 학과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필터를 걸어서 좋아하는 학교나 학과들을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집에 가서 좀 더 보고 싶어요 하면은 인쇄를 활용하셔서 인쇄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 정도 한다면은 학생이 과연 수시에는 저는 어떤 덱을 쓸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형 요강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형 요강 검색은 많은 학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조회를 누르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다 검색이 됩니다. 심지어 저희 다이아바이스 안에는 고른기회 전형이나 아니면 재외국민 전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르면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넣어주시는 게 편하고요. 저는 그냥 학교명만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건국대 이렇게 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은 건국대에 있는 모든 전형들이 검색이 되어집니다. 건국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 더블 클릭하면은 학교 추천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 말고도 밑에 탭을 보시면은 전형 방법, 일괄 합산이냐 아니면은 뭐 단계별이고 면접이 있느냐 이런 것들,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가 다음 탭.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전형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반영 교과는 무엇을 보느냐까지 전부 다 보여지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학생부가 교과가 정량화돼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환산 점수가 있습니다. 이 환산 점수가 나중에 계산돼서 학생 선택대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뒤쪽 내용까지 보고 싶은데 뒤쪽 내용들이 너무 많다, 너무 길다, 일부 내용만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리스트 타이틀 설정을 누르셔서 뺄 수가 있습니다. 지역을 빼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뭐 경쟁률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에가 필요한 정보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넣은 다음에 난 다 지우고 싶어 하고 하시면은 검색 초기화를 눌러주시면 싹 지워져서 처음 화면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형 요강 검색의 지금 기능 같은 경우에 올해는 수시부터 나의 환산 점수, 즉 내신의 점수를 환산하는 대학, 즉 정량화된 내신을 활용하는 그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환산 점수를 보여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대학별로 내가 굳이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검색하지 않아도 전형 검색으로만도 내 환산 점수가 얼만큼인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대학별 종합전형 평가 중점 요소입니다. 자,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과연 대학들마다 인재상이 다르고 원하는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요소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는 이 학교는 대체 어떤 인재상을 더 좋아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학교를 검색하고 지역을 검색하면은 학교들마다 나오는 학업 역량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몇 프로를 보느냐, 전공 적합성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느냐, 인성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느냐, 수능 최저는 얼마큼 있느냐, 발전 가능성은 무슨 내용을 보는지를 전부 다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별 교과 환산점입니다. 대학별 교과 환산점 같은 경우에는 대학마다 나와 있는 교과 전형들을 정량화시킨 것들을 마치 석차 연면부의 형태로 보여드릴 거고요. 보통 각급 단위 학교에서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과연 나는 건국대에 유리해요? 아니면 중앙대에 유리해요? 라고 하는 의문 혹은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학교들을 교과 전형으로 소팅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석차를 매겨줄 겁니다. 저는 건국대 교과 전형에서 건국대 교과 전형은 없죠. 예를 들면은 외대와 중대를 비교한다 라고 한다면은 외대 교과 전형을 돌려봤더니 내가 우리 학교에서 30등이었다. 근데 중대 교과 전형을 돌렸더니 내가 우리 학교에서 등수가 15등이 됐다 라고 하면은 나는 외대보다 중대가 훨씬 더 유리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의 학교들을 석차별로
교과 석차별로 나눠서 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 수 있는 메뉴가 됩니다. 학생부 기반 역량 모의 평가인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네, 우리가 맨 처음 데이터 등록 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등록했죠. 그 등록들, 비교과들이 전부 다 보입니다. 진로사항부터 시작해서요. 출결, 동아리, 그 다음에 봉사, 진로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의 세부적인 내용들, 수상에 대한 내용들, 독서한 책들, 그리고 세특과 그리고 행특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사실상 생기부를 인수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나이스로 돌아갈 필요 없이 여기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신과 전국 연합 모의 평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보고 비교과와 교과 내용을 보고 학업 역량이 나는 A, B, C 중에서 어느 정도 될 거다 라고 해서 항목별로 선생님께서 직접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주시고 나면서요, 하실 말씀 쓰세요. 여기 보시면은 교과 성적보다 비교과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써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평가를 마치시고 학생한테 결과지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출력 메뉴고요. 출력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한 장짜리로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장단점이 보완점도 나와 있죠. 출력 메뉴를 활용하시면은 학생부 종합평가 할 때 내가 어느 점이 부족한지 앞으로 무엇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메뉴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1학기 끝나는 시점인데, 선생님 저는 종합전형을 활용하고 싶어요. 종합전형에 쓰고 싶습니다. 많이. 근데 뭘 더 보충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비교과 영역들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을 더 마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사의 코멘트를 주는 것까지가 이 메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저 학력 기준 검색입니다. 전형들이 다양하게 최저 학력이 있는 전형도 있고 없는 전형들도 있죠.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떤 전형들의 최저를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맨 처음은 시험의 선택 단계입니다. 6월과 5월이 있는데 6월로 선택하신 다음에요. 선생님 저는 논술을 가고 싶어요. 논술을 클릭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서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논술만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 저 자연계거 아시죠? 네. 조회 눌러주시면은 현재 만족하고 있는, 즉 6월 성적으로 만족하는 논술 전형의 최저가 있는 그런 전형들이 전부 다 뜨게 됩니다. 그리고 글씨 좀 작죠? 옆에 클릭하시면은 밑에 더 크게 뜨니까요. 밑에 클릭한 거 뜨신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엑셀을 누르시면은 그런 경우는 요 대학들이 전부 다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부분들 학생한테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5월로 바꿔볼 수도 있고요. 6월과 5월을 비교했을 때 5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6월에는 더 많이 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학교, 그 다음에 학과 전형에 최저가 걸려있는 경우에 최저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이 현재 만족하고 있는 점수를 기준으로 최저 만족하는 대학들을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가장 사실은 강력한 부분입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수시 결과 분석입니다. 작년에 선생님들께서 정말 힘들게 모아주신 자료를 저희가 통계 자료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단순한 자료의 나열이 아니라 학생들이 좀 더 활용하기 편한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동일하십니다. 지역에서 전체 클릭하시면 되고요. 계열, 그 다음에 대학명, 모집 단위를 클릭하신 다음에 합불 여부를 클릭해 주시고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옆에 있는 선을 잡아서 드래그 해주면은 훨씬 더 보기가 편합니다.
물론 앞에 전형 요강 검색에서 보셨던 리스트 타이틀 설정을 바꿔주시면 훨씬 더 보기 쉽습니다. 개별 사례를 클릭하셔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의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뜨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이 자료가 좀 더 뜨게 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개별 사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 학생이 조선대 의예과를 지원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인하대 교과를 지원했고, 그리고 인하대 교과 의예과도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도 교과 1만 써서 합격을 했고요. 부산대, 서울대는 보니까 지역균형 선발을 썼네요. 까지 전부 다 합격한 아주 좋은 사례를 뽑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다면은 조선대 학생부 교과 쓴 애들, 일반 쓴 애들이 어디를 같이 썼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조선대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어디를 같이 많이 지원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PT로 옮겨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파트 1, 2, 3, 4 해갖고 4가지의 창이 주어질 겁니다. 아까 프로그램에서는 2가지 창밖에 못 보셨는데요. 밑에 2개의 창이 더 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파트 1은 이 더블 클릭한 학생의 학생 기준입니다. 즉 내가 A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이 A 학생이 이것을 포함해서, 즉 조선대 의예를 포함해서 어디를 썼는지, 혹은 특정한 더블 클릭한 검색했던 사례를 기준으로 이 학생이 얼마큼 지원했는지 6개가 나오겠죠. 아니면 6개 이하가 나올 겁니다. 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그 대학의 그 전형의 그 학과를 쓴 애들이 과연 어떤 전형을 많이 썼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자들의 탑을 뽑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원 말고 합격자들의 탑도 보여드릴 겁니다. 지원은 어디를 많이 했는데 합격은 어디를 많이 하더라 일 거고요. 합격의 경우는 퍼센트가 지원 대비 합격률로 나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학생 사례 기준으로가 파트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례 전형 기준입니다. 그 전형을 쓴 학생들이 어디를 지원했고 어디를 많이 합격했는지를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학생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저는 내신 성적이 3.8인데 그런 애들만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파트 3에 나온 부분이고요. 파트 3는 내 교과 성적이 3.8이니까 저희가 레인지를 3.5에서 4.5 혹은 그 위에는 2점대, 1점대도 좀 더 세분화해서 레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동적으로 학생의 내신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내 내신이 3.8이면은 내신 성적이 안에 들어간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3.8인 애들은 어디를 많이 지원했는가? 탑 7. 그리고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디를 많이 합격했는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파트 4는 마지막이고요. 이건 수능 성적 기준입니다. 수능 성적 기준이고요. 수능 성적이 내가 평균 등급이 3, 4, 3, 4 받아서 3.5 정도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 3.5의 경우에는 지원한 탑 7. 요거는 수능 성적 3.5에서 4.5 사이에 있는 학생이 어디를 많이 지원했는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합격자의 탑 7도 뽑아 드릴 겁니다. 학생을 지도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죠. 제 성적 때는 선배들은 어디 지원했어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는 말씀하시기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미리 통계를 내놨기 때문에 요 성적대 애들은 어디를 많이 쓰더라. 그런데 실제 합격은 어디를 많이 하더라.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이 이만큼대 애들은 어디를 많이 지원하더라. 그리고 수시에서 어디 많이 합격하더랍니다. 여기 수능 성적 기준은 역시 수능 성적 기준이야 하지만 정시 합격 대학이 아니라 수시서의 지원과 합격 대학이라는 점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다르게 학생의 개별 자료들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그 학생이 어디에 지원하였는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조선대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교과 등급이 달랐고요. 수능 평균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쓰는 학교들도 달랐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 첫 번째 학생과는 다르게 똑같이 인하대 교과는 썼지만 뭐 부산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서울대, 그 다음에 고대 학교장 지원 2까지 지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합불까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수시 결과 기준 나의 위치고요. 이 부분은 옛날에 있었던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학교를 하나 선택하고요. 그리고 계열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보시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뜨게 됩니다. 그럼 제 성적은 어디 있어요? 제 성적은 바로 상담 학생의 등급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요 교과는 3.26이었고요. 그리고 수능은 1.83입니다. 이 학생은 수능 성적이 훨씬 좋은 학생이죠. 보시면은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거,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1.8과 3.26입니다. 가로로 보이는 것이 수능의 축이 되고요. 그리고 세로로 보는 것이 교과의 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네 개에 있는 4분면을 봤을 때, 요 앞쪽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나보다 수능도 좋고 내신도 좋은 학생들이고요. 수능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나보다 수능이 많은 애들이 얼마큼 있었는지, 그 다음에 내신으로만 본다면은 내신이 얼마큼 좋은 애들이 있었는지, 혹은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보면서 지원자와 그 다음에 합격자의 분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을 본다면은 교과가 3.26이었죠. 세로축을 보면은. 근데 합격자들이 3.26보다 앞쪽에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 하나하나가 밑에 나와 있는 예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수능 성적과 교과 성적이 얼만큼이었는지, 합은 얼만큼이었고 불은 얼만큼이었는지 전부 다 개별 사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나타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더 눈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표를 보시면은 표가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지원자들과 합격자들의 교과와 수능의 등급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5%, 50%, 75%. 즉 합격자 중에서도 25% 선이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50% 선 중간값이 어느 정도였는지, 75% 선은 얼마큼이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자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표까지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자만 보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공개 수시 결과입니다. 여기는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발표한 PDF 자료들을 그대로 담았고요. 지금 현재는 대학들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학 발표가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넣어서 확인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대학별로 검색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 부분은 대학에서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저희 정보원에 대학 발표 자료입니다 라고 제출한 자료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시 진학 지도를 전부 다 확인해 보셨고요. 요 밑에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보아왔었던 고른기회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 검색도 가능합니다. 고른기회 같은 경우도 학년 초 프로그램에는 엑셀 파일로 주어졌는데요. 이제는 하나하나 검색해서 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역, 서울, 그 다음에 계열, 자연, 그 다음에 뭐 전체, 그리고 저는 보훈입니다 라고 하면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을 여러 개를 찍어도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할 거고요. 네, 대학명을 넣거나 아니면 모집 단위를 넣는 것도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학년조 프로그램에는 엑셀로 나와서 필터를 걸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불편했었는데 프로그램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전형 검색입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신 다음에 동일 계열,
그 다음에 지원 가능 계열들을 검색하실 수 있을 거고요.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있는 과에 따라서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과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혹은 어떤 과목을 얼마큼 들었는지, 이수 단위가 몇 이상인지 이런 조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밑에는 진학관리인데요. 진학관리 같은 경우에는 수시 상담을 직접 기록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관심 대학을 등록해서 엑셀 파일로 자동으로 생성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관심 대학들을 등록한 다음에 실제 접수를 완료한 다음에는 체크를 하시고 접수 완료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학생이 어디에 지원했는지까지 전부 다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굳이 다른 엑셀 파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동적으로 개인 파일도 완성이 되어지고 인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메뉴를 이용하시면은 접수한 대학, 접수한 학과 6개를 접수했겠죠. 그러면 6개를 전부 다 이런 진학관리에 있는 기록 카드에 기록을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 줄에 마찬가지로 체크로 합불이 나와 있습니다. 합불만 표시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 처리를 누르시면은 우리 반 애들이 얼만큼 지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붙었는지 통계 자료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요 생성된 자료를 파일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정보원으로 보내주시면은 아까 위에 있었던 통계 자료를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선생님이 주신 정보를 활용해서 통계 자료를 처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와 개별 사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록 관리, 그 다음에 지원 처리까지 하시면은 그런 경우는 학교별 혹은 반별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엑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보원에 메일 한 통 보내주시면은 굳이 어려운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의 입결들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밑에는 정시 진학 조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시 진학 지도를 할 때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전문대 진학 지도입니다. 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학교별로 그리고 학과별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있었던 학생의 전형 검색과 똑같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초기 화면에 보시면은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달력에서 학생의 수능 날짜 혹은 수시의 시작일과 수시 접수 마감일 혹은 학생부 기준일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될 거고요. 등록된 다음에 이벤트로 앞에 표시가 되어질 겁니다. 날짜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접수는 얼마큼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안내사항에서 오류나 아니면은 의문장 혹은 Q&A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은요, 프로그램 매뉴얼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사용자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리자에 있는 학교 승인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담당자 분께서는 매뉴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 나중에 발전시켜서 1, 2, 3학년 전부 다 활용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학과 관련 선택 과목 안내, 그죠? 1, 2, 3학년 때 전부 다 필요하겠죠. 누르면 역시 링크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도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학교의 업무가 2배,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의 피로도도 매우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번에 만든 좋은 프로그램이 선생님들의 업무를 좀 더 경감시키고 학생들을 좀 더 잘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선생님의 학생들이 수시에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